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원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벌써 목요일이 마무리되고 있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몸이 피곤해도 마음만은 주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결 가벼워져야 하는데 좀처럼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치 검찰의 제1야당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법치에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힘들어도 달콤한 세상, 달콤한 정치, 달콤한 삶을 꿈꾸는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2월 23일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칼날에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윤 정권의 만행은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권력 노름에 민생 망치는 줄 모르는 윤석열 정권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십시오. 지금 국민의 삶이 온통 고통뿐입니다. 물가는 5% 이상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가계소득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도 줄곧 내리막길입니다. 이재명 잡고 야당 파괴하겠다면서 사건 조작하는 그 힘으로 이자 폭탄, 난방비 폭탄 먼저 막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해서만 쓸 권력을 정적 탄압에 악용하는 정권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윤 정권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네, 민주주의가 짓밟히고 있다. 권력 노름에 민생을 망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스피치로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네. 표현, 제가 동의할 수 없는 표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검사 망나니 정권이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사 망나니 정권, 망나니 칼춤. 아, 이건 네. 뭐 제정신이 아니에요. 오늘도 구성찬 국방부 전 대변인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그것도 경찰이 아니라 뭐 방첩대. 네. 뭐 좀 무서워 듣기도 그죠? 예. 이게 옛날에 기무사거든요. 기무사가 작년 10월에 네. 방첩대로 이제 바뀐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양심을 걸고 내부 고발자예요. 내부 고발자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게 압수수색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누구를 압수수색을 해야 돼요? 천공. 천공을 해야 되는 그렇죠. 천공을.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의원님을 소개하기도 전에 아니 뭐 푹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아니 네네. 오늘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이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직 뭐 다들- CCTV도 아직 네. 압수수색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자, 지금 제 옆에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정치검찰 망나니 정권을 비판하고 계시는 분, 뭐 다들 아시죠? 네, 안민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게 자, 박수 치나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박수 칠 지금 때가 아니에요. 힘을 내야죠. 총성 없는 전쟁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라 망나니 정권에서 걸어온 전쟁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있어요. 우리 저 이정은 후배한테. 네. 이거 우리 집사람이 오늘 꼭 좀 물어보라고 그래서 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정치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러 가는 약속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하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지키고 계세요? 오늘 그럼요. 오늘이 영화 보러 가는 날인데 어허. 지키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대신에 이정은 저 기자님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사람은 네. 한 가지 요거 딱 물어보래요. 왜 JTBC 간뒀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안민석 의원님 우리 형님처럼 멋진 정신이 되고 싶었어요. 정말 제가 저처럼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정치하면 아니고 힘들고 피곤해요. 아, 그래요? 저는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네. 딱 초선 때 금주 술 끊었어요. 예. 제 별명이 엽기 선수예요. 술자리에 앉아도
술잔 들었다 놨다. 엽기 선수.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담배 끊었어요. 아. 금주, 아. 금주. 네. 그다음에 노 골프. 20년 동안 골프를 한 번도 안 쳤어. 아. 초선 때 저는 딱 한 번만 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하고 다시 네. 대학으로 가는 걸 우리 집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뭐 어디 하다 보니까 우리 위대한 오산 시민들께서 부족한 사람을 5번이나 뽑아가지고 요놈을 모섬으로서 먹어야 되겠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모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오산 시민들이 저를 갖다가 모섬으로 부려먹으려고 5번이나 뽑아준 거예요. 그래서 술 안 하죠, 골프 안 하죠, 담배 네. 안 하죠. 얼마나 이게 재미없는 생활입니까? 그 다음에 정유라, 최순실 그 모녀한테 고발 당하고 그쪽 세력들한테 지금 한 17, 8개가 돼요. 고소고발 당한 게. 알겠습니다. 오늘 뭐 네. 변호사비만 하더라도 엄청나실 것 같아요. 그냥 안의원님? 뭐 빈털들이 됐어요 네, 지금. 제가 사회자의 저처럼 정치하면 안 돼요. 네, 사회자의 멋있게 재밌게 폼나게 개파 정치도 하고 네. 개파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폼나는 정치하는데 저는 개파도 아, 그렇군요. 없잖아요. 네. 저처럼 정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모델을 잘못 잡았어. 제가 치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네. 오늘 그냥 자리를 바꿔서 우리 의원님이 여기 앉으시고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럼 이제 제가 JTBC 답변을 해도 괜찮을 것 간둔 게 같아요. 잘못된 거지. 안민석처럼 정치하려고 했으면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잘못된 아니, 판단이고 근데-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안 받아주나? 저는 JTBC가 절대 요즘 조금 좀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애들 말로 좀 이렇게 맛이 갔어요. 요즘. 그렇습니까? 왜냐고 그러면 내가 네. 한 달 반 전에 깜짝 놀랄 내가 전화 한 통을 받아요. 저 JTBC 안무개 기자인데요. 네. 13년 8월 7일 두산 관계자와 이재명 시장과 안민석 의원 세 분이 식사를 했습니까? 오호, 2013년에 네. 제가 그 얘기를 검찰 내부에서 얼핏 들은 적은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달 반 전에 어떻게 JTBC 기자가 알았을까? 야, 이거는 검찰하고 밀당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그 영장청구서 131쪽에 안민석 의원이 두산과 이재명 시장을 연결시켜주는 조찬을 가졌다. 나는 꿈에도 그런 기억이 안 없는데. 의원님이. 예. 그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 131쪽에 그러니까 유일하게 등장하는 정치인 네. 안민석이에요. 그럼 진실은 뭐예요? 소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만난 적도 없고. 그럼요. 소설입니다. 네. 정치 검찰이 쓴 허무맹랑한 소설. 그거를 한 달 반 전에 JTBC 기자가 저한테 물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면서 쓰는 네. 수법이 요 한쪽을 가지고 이제 기자 언론사하고 요거는 동아주고 요거는 조선주고 요거는 어디 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검사는 이따가 한 번도 나한테 네. 부르지도 않아. 적어도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창구인 신문으로 저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전화로 검사가 나한테 물어보든지 그것도 없어. 대신에 기자한테 딱딱 한쪽씩 주는 거예요. 야, 이거를 그 과거에 한때 잘 나갔던 JTBC가 검사하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셨구나. 일단 뭐 JTBC 후배들이 열심히 취재는 하고 있군요. 이걸 또 그렇게 또 좋게 봅니까? 그 질문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제가 10여 년간 근무를 했었던 JTBC 방송국과 우리 안 의원님과는 또 특별한 관계잖아요. 과거에 국정농단 할 네, 때 그래서- JTBC하고 정말 네. 팀플레이 했죠. JTBC에 있을 때 우리 미국도 안 의원님과 같이 가고. 활약상을 정말 지금 과거에서 뉴스타파에서 네, 잘 나가는 지켜봤고요. 봉지욱이 거기도 간뒀더라고요. 야, 왜 간뒀니? 그러니까 마탱이가 갔어요. 그러더라고. 이거 도대체가 우리 네. JTBC가 지금 그렇게 돼서 내가 이정은 기자가 네. 그런 미리 예견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그런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우리 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사실은 언론의 역할이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아무리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고 끊임없이 뭐 정치인들을 불러서 문제점들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역사는 한 발짝도 전진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을 가진 언론의 책임도 크고,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정말 우리 역사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조금이라도 함께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정치 그럼 영역에서 이렇게 할 일이 간단하게 많겠다 이런 정리합시다. 생각을 했어요. 야, 다음엔 누가 왜 이렇게 간도냐고 그러면은 네. 안민석 같은 정치인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간뒀다. 그렇게 하면 딱 깔끔하잖아. 네.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네. 선배도 좀 띄워주고 네. 본인의 명문도 네, 맞아요.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네, 일이거든요. 정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안 의원님의 활약상은 대단했고요. 항상 옆에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유라의 말을 쫓던 안민석 의원님이 요즘에는 천공을 쫓고 있다. 그거 청기 누설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청기 누설인데. 네, 앞서 잠깐 한번 언급을 여쭤볼게요. 하셨습니다만. 천공의 몸에 문신이 있어요. 네. 문신 모양이 뭐게요? 저는 느낌상 왠지 스스로를 하늘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늘에서 용? 내려온 신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용이 그려져 있을 것 같아요. 큰 용. 땡 아닌가요? 하트. 아 진짜 안 어울려.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아니 하트가 어디에 새겨져 있다고요? 가슴에 가슴에요? 얼마나 크게? 크게. 아 이건 아니, 팩트인 거죠? 그럼요. 네. 너무 충격적이에요. 양팔에도 있고. 아 정말요? 그랬던 그 무신을 부산의 모 병원 가서 문신 자국을 지웠어요? 없앤다고 없앴는데 지금 흔적이 남아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그 천공과 함께 천공은 일각에서 뭐 역술가 천공이라고 그러는데 난 기자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역술가 아니에요. 뭔가요? 무속인 아니에요. 아니고 천공은 점을 본 적도 봐주지도 않고 구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 점 보고 점을 보려고 그러면 주역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천공은 한글을 몰라. 그 다음에 구슬 하려고 그러면은 뭘 알아야 돼요. 응? 구슬 네.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역술가가 아니에요. 그냥 사이비 교주예요. 아하. 이것은 천공이 어떤 여자하고 썸 타가지고 네. 그 여자가 지금 천공의 2인자라고 알려진 신땡땡이에요. 그 여자하고 썸 타가지고 그 여자의 남편한테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판결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08년 판결문인데요. 사이비 교주에게 사이비 교주라고 판사가 이야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네. 국정농단이라고 김건희 여사가 천공스승을 굉장히 믿고 있잖아요. 이 한글도 모르고 점도 볼 줄은 모르는 사람은 왜 믿고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은 또 고소합니다. 아 그런가요? 저도 고부 수상하나요 오늘? 지금 저 관사 네. 출입 관련된 그 의혹 제기한 분들이 몇 분이 지금 고발당한지 압니까? 7명이 고발당했어요. 응? 언론인 4명하고 네. 민간인 3명하고 네. 뭐 웬만하면 저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내부자들에 의하면 아 김건희 여사는 천공으로부터 영적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정도로 하면은 싹싹싹 빠져나가죠. 오. 잠깐만요. 네. 의원님 아까 그 하트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없다. 일단 다 지웠다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리고 뭐 고소 당하면 어떻게 하실라고? 괜찮아요? 개인의 신체 비밀에 대해서 누설을 했다. 명예를 훼손했다.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쭉 이렇게 자료들도 모으고 지켜보면서 좀 준비 기간이었는데 오늘 부성찬 압수수색 당하는 거 네. 보고서 이건 정말 너무 심하다. 이거 선을 넘었다. 이제 부성찬이가 개인적으로 저 제자예요. 아. 제가 이제 이래봐도 네. 공군사관학교 체육교관이셨잖아요. 교관이 아니라 교수였어. 교수. 정식 네, 교수. 네, 네. 교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부성찬
그 사관 그 생도 네.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부승찬 대변인이 저를 부를 때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네요. 그래, 저때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지난- 이제 네. 국정농단 추적한 끝나지 않은 전쟁 책을 줬고, 아하. 그 다음에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 이번에 쓴 저 네, 이달 초에 펴낸 책 제목이 권력과 뭡니까? 안보. 네. 서로 이제 네. 교환을 교환하면서. 하면서 자, 힘내라. 아, 최근 사진이군요. 이거 외로운 싸움이다. 네네. 너에게는 내가 있다. 이제 그랬는데 오늘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후에 전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당당해요. 당당하고 그러나 이게 이제 방첩대에서 압수수색을 한 거니까 어떤 좀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림 네.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당하다. 잘 버티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어쨌거나 압수수색을 해야 될 천공은 압수수색하지 않고 압수해야 될 CCTV는 하지 않고 뜬금없이 부승찬 대변인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더 이상 딱 저 보도를 보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앞으로 제가 네. 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네.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의원님, 지금 방송 시작한 지 아직 20분이 안 됐는데 오늘 다뤄야 할 얘기들을 거의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아닌데 할 얘기 많은데. 제가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얘기 나왔으니까 천공 얘기부터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첩대라고 하는 것이 국군 방첩사령부잖아요. 그렇죠. 국군 방첩사령부가 옛날에 네. 기무사. 네, 기무사. 오늘 오전에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부승찬 대변인의 뭐 컴퓨터,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한 것 같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이 권력과 안보라는 책을 썼는데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의혹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천공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한 책인데 지금 최근에 경찰이 수사를 좀 했잖아요. 천공의 휴대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위치값 같은 것들을 파악을 했는데 뭐 전혀 흔적이라든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네. 사안을 쭉 전체적으로 모니터해 본 결과는 천공은 가짜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관계자들 저는 말고 이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사람은 바로 천공 본인이에요. 본인이 갔다 안 갔다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본인이 안 갔으면은 갔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죄다 다 허위사실로 다 고소 고발해야죠. 네. 천공은 가만히 있어. 천공의 역할을 누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 해주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천공을 대신해가지고 지금 고소고발 막 질러대는 거 해명하고 아니겠습니까? 있고. 네네. 도대체 대통령실하고 천공하고 무슨 관계지? 국민들이 더 지금 의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계자 중에서 뭐 남영신 전 참모총장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등등 뭐 참모총장 뭐 보좌관도 있고 그런데 다들 침묵하고 있어요. 네. 뭐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리고 이제 딱 한 사람 나 천공 생면 부지고 일면식도 없고 딱 가지 않았다. 딱 한 사람 그 얘기하고 있어요. 경호처장. 경호처장은 그렇게 해야죠. 네. 그죠? 예. 그것도 경호처장다운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과연 김용현 경호처장이 천공을 몰랐을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당시에 작년 3월입니다. 3월 기준 네. 인수위 그 시절에 인수위원들 중에서 천공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저는 한 사람 꼽으라고 그러면은 김용현 처장일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천공의 내부자들이 이미 대통령 선거 시절에 그 시전에 김용현 그 장군한테 천공을 조심해야 된다. 천공은 이런 사람이다. 천공은 사이비 교주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걸쳐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천공이 전혀 모르는, 천공하고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딱 잡아대지 않습니까? 받는지 만났는지 안 받는지 그거는 알 수 없으나 천공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김용현 장군.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하나씩 정리를 좀 사진도 해보겠습니다. 다 있어요. 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다 국민들에게 공개를 할 네, 텐데. 의원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 당시입니다. 제가 막 얘기할 테니까 네. 정리는 이정 기자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천공이 육군 참모총장 관저 그리고 국방부 서울 사무소를 간 것은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믿습니다. 믿고 계시는 저는 거군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부승찬 대변인이나 김종대 의원 하는 이야기들이 그게 저는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이 천공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천공은 그 당시에 잠깐만요. 그 당시에 육군 참모총장 관저나 또 국방부 서울 사무소에 갔다라고 하는 흔적, 그러니까 기지국과 연결되는 뭐 이런 흔적들이 남는데 천공의 휴대전화에서 그런 흔적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위치값이 이것은 그렇다면 휴대전화를 안 가져간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천공은 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천공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아하,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그거는 100% 확실합니다. 네. 예. 그럼 휴대전화가 아니네. 휴대전화 안 가지고 네. 다니고 선지자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휴대전화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천공의 손에는 항상 부채하고 손수건 들고 있어요. 어허. 주머니 휴대전화 없습니다. 항상 수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하. 걸 때도 누구 연결해 전화 받을 때도 그 사람 전화번호로 하는 거죠. 휴대전화를 틀려고 그러면은 그 수행했던 이 땡땡에 그 핸드폰을 틀어야 되는 거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군요. 그럴 수는 있어요. 아마 이제 이번에 휴대전화 틀었다는 게 천공이가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럴 수는 있죠. 집에 와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전화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집에 두는 전화는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천공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거를 본 사람이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하.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흔적이 남지 않았던 이런 거 것은 가지고 또 허위사실 걸지는 않겠죠. 나 휴대전화 갖고 다니는데 왜 안 가지고 다니는데? 네, 대통령실이 유독 민감한 것 같아요. 이 천공 스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유독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발작 버튼이 눌린 듯이 대통령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네. 프로에서 네. 한 가지 딱 팁을 드리는 게 수행 비서 이땡땡의 수행비서. 휴대폰을 틀어야 된다. 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번호도 아시는 거예요? 네. 의원님? 네, 방송 끝나고 알려주세요. 그럼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입증할 엉뚱한 수 있는 짓을 건 하는 아니고. 거예요. 네. 이제 천공한테 면죄부 주려고 경찰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가장 첫째로 경찰이 수사할 때 해야 될 게 CCTV를 압수수색하는 거죠. 관사에 있는 국방부 입구에 있는 이 CCTV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두 번째로 해야 될 CCTV를 이것을 위치 추적을 한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천공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면죄부를 주려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네.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거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휴대전화를 들고 어디든 가는 거니까 네.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휴대전화에 흔적이 남지 않았으니까 천공은 안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군요. 그런 시나리오로 네. 지금 엮어내려고 하는 게 네.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지금 뭐 CCTV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태세입니까? 뭐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이미 작년 4월에 네. 김병주 의원이 작년 4월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자료 일체를 다 요청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제출을 다시 제가 저희 방에서 그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마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답변이 없어요? 안 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이제 그런 이유를 대겠죠. 이건 정치적인 사안이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국민대가 그렇다니까는 국민대 자료 제출 요구하니까 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대학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정치적인 그런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회가 인정을 해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네. 안민석 의원님 5선 동안 국정 활동하셨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정권 보셨나요?
제가 박근혜 정부 탄핵도 야당을 MB 때 보고 네. 네. 그 박근혜 정권 때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MB 정권보다 더 사악하고 박근혜 정부보다 더 무능한 검찰 망나니 정권이 저는 윤석열 정권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정치가 실종됐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종됐죠. 실종된 정도가 아니라 가령 이제 오늘도 검찰이 우리 저 야당 의원 두 분을 기소했잖아요. 기동민하고 이수진 네. 의원 기소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웅래 의원 압수수색 받고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뭐 지금 뭐 이렇게 뭐 완전 영장 패널 끝을 몰고 청구했고요. 있지만 네. 이 검찰이요. 검찰은 항상 정무적인 판단하거든요. 항상 야당 의원 엮을 때 여당하고 이게 균형을 맞춰요. 뭐 야당 3명, 뭐 여당 2명 이런 식으로 맞추거든요. 이거 완전 지금 10대 빵이야, 10대 빵. 네. 이거 너무나 지금 형평성이 없는 거죠. 이런 정권은 군사 정권보다 더한 망나니 정권.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표현한 검사 독재 정권. 네. 그때를 넘어서는 지금 정권이에요. 망나니 정권이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네.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해요. 네. 자 그런 검찰의 망나니 정권인데 검사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압수수색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의원님은 겁나는 건 없으세요? 다음은 네. 안모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지난 가을부터 있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제하고 있죠. 자제하고 있는데 오늘 부승찬 압수수색을 보면서 도저히 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사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에 네. 제가 좀 착하게 살려고 아주 좀 로키로 제가 좀 조용히 좀 지내온 편이란 그래서 사실 말이에요. 그동안에 조금 조용하셨어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은 저는 정치인으로서 밥값은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고 봅니다. 예. 미국으로 다녔죠. 없는 돈에 네. 사비 서서 독일도 제가 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뭐 거의 보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 서울에 오면 또 제보가 와. 그럼 또 가야 돼. 응? 그렇게 왔다 갔다 몇 달 동안에 했거든요. 그 사비로. 네. 뭐 그 정도면 한 정치인으로서 뭐 밥값은 했다고 보아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아주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더 이상 원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 저쪽에서 완전히 뭐 고소고발이 빗발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대응하느라고 저희 보좌진들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보좌를 못해요. 완전히 제 보좌관, 수석 보좌관 하는 이야기가 의원님 저희 의원실은요. 의원실이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 같아요. 아주 우리 보좌진들이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몇 년 동안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정말 있으려고 그러고 천공도 계속 내부자들이 저한테 제보가 와요. 그래서 나 이제 이 세상하고 나 손 끊었다. 그러면서 제가 조심조심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부승찬, 내 제자 부승찬을 건드렸으니까 스승으로서 이걸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거. 참을 수 없는 거죠. 네. 자 압수수색의 제가 이제 들러 나가겠습니다. 네. 압수수색의 명분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잖아요. 부승찬 변호인 이야기에 의하면은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대요. 자기가 일기를 매일 쓰지 네.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참모총장한테 들었던 그 이야기도 일기장에 있는 걸 이번에 책으로 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근무할 때 군대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쓰고 거기에서 자동으로 자기 개인 PC로 넘기는 넘겼는데. 그걸 했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언니 그게 뭐 군사 기밀 제 일기장을 그렇게 옮긴 건데 이건 군사 기밀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엮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잘 버티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염려는 하지 않지만은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이 상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구나. 네. 부승찬 더 이상 떠들지 마라. 또 부승찬 말고 또 임모가 또 있어요. 아직 수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네. 그 내부자였는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그런 효과도 주고 박예슬 아나운서.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제갈. 예. 입틀막이라고 하는가요? 그렇죠. 입틀막. 입을 틀어 막는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전투력이 분기탱천해주죠. 네. 예. 지금 그런 제자 수준이신 입을 것 막은 같아요. 거는 네네. 서성의 입을 막은 거나 다름이 없다. 네. 이게 더 이상 내가 좌시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네, 맞습니다. 그런 지금 전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금 레벨 수준이 분기탱천 딱 그거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제가 충격이었고 아, 정말요? 정말 화가 네네. 났어요. 제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내부 고발자를 갖다가 네.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합니까? 재갈을 물으려고. 오늘은 제가 말을 최대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키워드 하나만 딱 던져 오늘 제가 드리면 너무 지금 흥분됐습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윤석열 정권 네. 들어서 저도 매일 화가 나서 방송할 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평정심 유지가 안 되는 게 뉴스가 매일 압수수색, 뭐 하면 압수수색, 야당 잡기에 완전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최순실한테 여러 번 고발당하고 정유라한테도 제가 지금 고소당해가지고 진술서를 오늘 저 최근에 쓰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사 웬만한 거는 그래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갔는데 제 제자를 건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가 이제 참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도 갈 때까지 많고 가보자. 네. 고민도 많으셔서 요즘에 그래서 얼굴이 좀 야위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요. 그건 좀 다른 차원인데 실제로 좀 야위신 것 같아요. 아니 살찐 야당은 야당원으로서 이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야를 야당은 이 이제 국민들과 함께 광장에서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면 좀 더 살을 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8kg 뺐어요. 8kg 뺐어요. 운동을 하셨어요? 야당하면서 이제 야당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장난이 아니다 이거. 네. 제가 살을 빼는 노하우는 이건 뭐 함부로 영업 비밀인데요. 운동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살이 안 빠집니다. 먹는 거랑 같이 간단해요. 저녁 먹는 거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배불렀을 때의 행복함보다는 배고팠을 때의 성취감 그것을 느껴야지 8kg 뺄 수 있습니다. 네. 배고플 때는 몸이 영혼이 된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고플 때는 몸이 영혼이 되고 배부를 때는 영혼이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끼렸었는데 저도 좀 지금 살이 좋아졌네. 빠졌어요. 네, 저도 좀 살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네, 배고플 때는 몸이 영혼이 된다고 하니까 네. 이 몸이 막 배가 고픈 그런 것들을 잊어야 되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래서 어떤 영혼적인 걸로 승화를 시키는 거죠. 막 옛날에 생각으로. JTBC에서 이정은 그 기자 보면은 아침마다 했었거든요. 네, 보면은 5년 했죠. 아 저기는 저 이문세하고 뭐 사촌 정도 되나 보다 같은 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전체적인 그 길이가 아, 그래요? 줄어들었어요. 사실 이제 뉴스 하면 타이트하게 잡으니까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길었어요. 저도 좀 살이 좀 빠졌어요. 글쎄, 아니 네. 좋아 보여요. 근데 좋아 길이를 재면 저나 뭐 의원님이나 뭐 별 차이는 없을 텐데. 보여요. 아니, 나도 이제 살을 뺐으니까. 네네. 사실 의원님 네. 매주 토요일 촛불 집회 때 제가 봤었어요. 지난주 전국 집회 때도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조용히 오셔서 항상 피켓 들고 계시는데 촛불 집회 직접 참여하시는 이유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요. 우리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되어서 이제 두 개의 깃발을 들어야 돼요. 한 손에는 민생 야당. 이것을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민생 안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야당이라도 민생 챙기는 건 사실 여당의 몫인데 네. 여당이 안 하니까 야당이라도 이걸 챙겨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려운 지금 세상입니까? 한 손에 민생 야당, 한 손에 선명 야당 이 두 깃발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명 야당의 깃발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원내에서 잘 싸움을 잘 네. 해야죠. 그렇죠. 원내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국민들 편에서 국민들의 필요한 거, 국민들이 원하는 거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역풍 이야기하는 의원들
치고요. 제대로 싸우는 사람들이 없어요. 맨날 머릿속만 복잡하다 그러고 계산만 많이 하고 그래서 원내에서 치열하게 싸움해야죠. 법안 투쟁하고 예산 투쟁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원외 투쟁을 해야 돼요. 네. 원내외 투쟁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싸우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서 이 검찰 망나니 정권과 맞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장을 나가지 말자고 하는 것은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보수의 프레임이에요. 니들 광장 담장 넘어가기만 해봐. 니들 큰일 날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이 프레임에 우리 민주당이 빠져 있었어요. 광장 우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담을 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용감하게 가장 먼저 담을 타고 넘어갔죠. 그랬더니 이제 김용민 의원이 뭐 보수 일각으로부터 공격을 막 받아서 이건 아닌가벼, 이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또 김용민 의원하고 옛날에 최순실 뭐 은닉재산 찾으러 독일, 스위스로 같이 다녔었어요. 아, 옛날에 네. 변호사 시절에. 그래서 네. 야 용민아, 너 혼자 이렇게 몇만 넥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가을부터 열심히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광장 나가는 것을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광장 나가면은 우리의 지지자들이 있고 이 검찰 정권에 맞서가지고 싸우는 국민들이 있는데 이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이 싸워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힘만으로 검찰 정권은 무섭고 잔인한 정권이에요. 이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힘으로 돌파한다? 그것은 오산입니다. 제 지역구가 경기도 오산이잖아요. 네. 오산하면 안 돼요. 오산입니다. 오산. 그래서 오산에서 지금 오선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광장을 열심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지난번에 우리가 국민 보고대 하느라고 그때 우리 이정은 네네. 후배님 거기서 이제 네. 한잔 만났는데 인터뷰 해주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난주가 집중 그 전국 집중 집회. 집중 그 집회 날이었는데 네. 그래서 의원들한테 제가 좀 아름아름 야 우리 자발적으로 가자. 여전히 이제 당 차원에서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100명 나가면 되잖아. 근데 의원님들 생각들이 아직도 이게 빗장이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보니까는 저하고 김용민하고 유정주 3명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멋있게 한 10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연설 한번 쫙 하려고 딱 머릿속에 다 준비했는데 셋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 너무 안 되겠다. 그냥 올라가서 인사만 하자 왔다고. 그렇게 된 건데 앞으로 저는 벚꽃 피잖아요. 그렇죠. 봄 얼마나 4월달, 5월달 얼마나 날씨 좋아요. 네. 의원들이 솔선해서 당원들과 지역구 당원들과 의원들 그 식구들과 함께 솔선해서 의원들이 광장을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전쟁이에요. 총성 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지. 의원들의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거 이거는 경기도 오산의 지역구를 둔 안민석 의원이 감히 이야기한 건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서도 꽤 좀 답답한 심정이 있으셨군요. 지금요. 제가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아쉬운 게 네. 곽상도 50억 이 건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국힘 친한 의원들 이야기 보면은 지금 우리 끝났습니다. 이제 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선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대장동 특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는 밀어붙이고요. 거예요. 지금 밀어붙일 때예요. 그래서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벚꽃 필 때 네. 되면은 민주당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밀어붙여야 됩니다. 밀어붙여서 이 벚꽃 시즌을 민주당의 시간으로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문제 때문에 계속 우리 방어하고 수세에 밀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공수가 바뀔 그 계기가 곽상도 아들 50억 그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싸워야 될 때 이 타이밍을 놓치면은 나중에 못 싸우고 뻘쭘해져요. 져요. 싸워야 될 때 목숨 걸고 다 걸고 싸워야 되는 건데 지금이 그 타임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이게 동의안 지금 국회로 내일 보고되잖아요. 네. 이때 우리가 뭐 부결시킨다, 만다 이 프레임 빠져서는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부결시켜야 되는 거죠. 부결돼야 되는 거죠. 부결 못 시키면 민주당은 이제 폭망하는 겁니다. 응? 지금 정말 당이 이제 그거는 존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결 이 프레임에 있지 말고 이때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예?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예요. 최선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기도 하고요. 잘 정리해 네.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쌍끌이 특검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천공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00% 이거는 사실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거를 국방위 운영위에서 이거는 이 정도 의혹을 당사자들이 제기했으면은 이제는 국회에서 이거 밝혀내지 못하면은 민주당이 무능한 거죠. 그것도 국정농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천공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제 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못 하겠고요. 근데 우리가 국민들에게 가장 욕먹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야 이놈들아 니들 169석 가지고 뭐 하는 네. 거냐 이렇게 표 몰아줬는데 왜 너희들 밥값을 못하냐 그거 아니겠어요? 이제 밥값을 해야 돼요. 응?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내년에 총선할 때 국민 여러분 저희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과반을 몰아주십시오. 압도적인 표를 주십시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69석에 밥값을 해야 된다. 이제 민주당 시간이 오고 있고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이거 못하면은 이게 당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50억 원 무죄 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2, 3주 지났잖아요. 그렇죠. 서서히 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잊혀져 버리는 상황이 되면 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답답한 거예요. 네. 싸워야 될 타임인데 네. 이거 못 싸우고 있으니까. 그 승기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데. 그럼요.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야당다운 역할, 국민들이 기대하는 야당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각상도 아들건 봅시다. 이것 때문에 검사 출신의 각상도가 스스로가 찔려가지고 의원직을 사퇴를 한 거예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런 건이 무죄를 받았어요. 각상도 속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괜히 사퇴했다 그럼요, 생각할까요? 그럼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것들 나하고 남남인 최순실하고 나하고 경제공동체 엮어가지고 나를 감옥 보냈는데 곽상도는 아들하고 아버지인데 아무런 상관없다고 무죄 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한 땅을 치면서 억울해하실 거예요. 곽상도가 자진 사퇴한 거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판결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정말 옛날 같았으면은 봉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 좋은 타이밍을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몰아붙였으면은 체포 동의안도 검찰이 함부로 못 던졌을 겁니다. 한 번의 기회를 놓쳤어요. 네, 네. 예, 해야 할 일을 근데 확실하게 이제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오늘 제 제자를 네. 저쪽에서 근대로 반역자잖아요. 그런 모녀한테 이 고발을 당했을 때 네. 자괴감도 들고 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지? 반성도 한번 해봤는데 잘못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저쪽 세력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다 보니까 네. 저를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고발 거기에 대응하느라고 제가 좀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내왔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 분기탱천 해야 되겠다는 생각. 고소고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 몇 달 전에 그 최서원 씨,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로부터 또 고소당했다면서요. 이건 또 제가 뭐 뭔가요? 말할 가치도 없고요. 네. 막 말할 그것 때문에 가치도 스트레스를 없고요.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가 네네. 아니라 뭐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죠. 네. 어떻게 내가 이런 친구한테 내가 저 고소를 당하나 정말 내 그러니까. 삶이 자괴감이 드는 거죠. 엄마로부터 딸로부터 뭐 다 고소를 당하신 정말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그 얘기 말고 네.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 대장동 특검을 해야 되냐면요. 저는 4가지 정도를 나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이 왜 덮여졌을까? 그때 주인 검사가 윤석열 윤석열. 검사였는데 네, 커피 한 잔 타주고 보냈잖아요. 김만배가 조영희한테 야, 저 들어가서 응? 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나오면 돼. 그런데 실제로 커피 한 커피 한 잔 잔? 먹고 네. 어제 얻어온 게 현실이 되고 네. 그게 묻혀졌잖아요. 이제 요게 밝혀져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은행하고 그 대장동 일당들하고 이게 하려고 하다가 깨지려고 하다가 다시 붙여졌잖아요. 네, 컨소시엄이 깨지려고 이걸 하는 누가 것을? 했을까? 각상도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의심이 가는 힘이 있는데 그걸 특검을 해야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도 잘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경재 변호사라는 분, 네. 우리 저 이 기자는 잘 알 거 네, 아니에요. 이경재 변호사는 누굽니까? 정윤의 사람이에요. 또 최순실 변호사를 했고 네.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의 제1호 고문 변호사로 15년 9월 달에 된 거 혹시 아십니까? 아, 그랬군요. 그동안에 뭐 잘 안 보여서 왜 어떻게 지내시나 했는데 그분이 그랬군요. 왜 그분이 15년 9월에 화천대유 첫 번째 고문 변호사가 됐을까? 이걸 특검에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샀을까? 근데 그게 잘못됐어요. 김만배 누나가 아니라 김만배 매형입니다. 윤우진이라는 사람 압니까? 윤우진? 네, 네, 네. 윤우진이 누굽니까? 윤대진의 형이지 않습니까? 네, 네. 윤대진하고 대윤 소윤해서 네.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과 한 밀접한 짝이 관계죠. 세트죠, 그죠? 네네. 그 윤대진 검사의 형 윤우진, 네. 윤우진 밑에서 있었던 사람이 세무서로 네. 세무서장이었을 세무서장이었죠. 때 네. 그 윤우진 라인의 사람이 이름이 제가 요즘 저도 이제 네. 천천히 찾아보셔도 되고요. 장땡땡. 네, 네. 장땡땡. 장땡땡. 네네. 이 사람이 윤우진의 복심인데 이 사람이 김만배의 매형이에요. 누나의 남편. 아. 누나가 산 게 아니라 저는 네. 장땡땡 이 사람이 사준 거죠. 대리로. 개입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수많은 김만배 누나에 대해서 네. 추측돼 있는데 누나가 아니라 매형이다. 아하. 장땡땡. 그래서 그 집이 연결되는 과정에 네. 그렇게 장땡땡. 아주 네. 그다음에 윤우진, 고리가 있었군요. 네. 윤대진, 윤석열 이 커넥션을 찾아야 된다. 이거 검찰이 할 수 있겠습니까? 특검이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안 의원님께서 하실 일이 참 오늘 제가 오늘 많으신 수첩까지 것 제가 같습니다. 꺼냈네. 네. 이건 내가 네, 꺼내면 안 되는데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거.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안 의원이 힘내시라고 댓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수라정님께서 지당하신 말씀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해주고 한 계시는데 시간 지당하신 됐나요? 말씀 아직 안 됐습니다. 50분밖에 안 됐고요. 아, 그래요? 10분만 지금 더 상황을 봐서는 네. 한 3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정남님께서는 안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 네. 네, 진원님도 안민석 의원님 대단합니다. 힘내세요라고 달아주셨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정혜님이 안민석 의원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시기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주십시오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네. 자, 슬기로운 야당 생활 10개명이라는 걸 지금 써오셨잖아요. 그동안의 얘기들이 됐었는데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했던 게 이게 저희들이 골프를 이제 끊는다. 이제 5월 8일 네. 날 이제 다 대통령 취임이 있고서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선 의원님들한테 그리고 저기 나오네요. 네. 네. 골프를 끊는다. 이게 작년 5월 9일 날 제가 이제 보내드린 네. 건데요. 오늘부터 이제 야당입니다. 골프 칠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전쟁의 시기에 네. 검찰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야당 됐으니까 이제 골프를 이제 끊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야당으로서 내공도 길러야 네. 되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힘을 기르고 그렇죠. 체력을 길러야죠. 네, 그렇죠. 그래야 네, 싸울 네.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핸드폰을 추가하고 우리가 있던데 저거 이거는 이제 왜 적으신 거예요? MB 때 우리 네. 도청당할까봐 그때 아.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 핸드폰 네. 2개, 3개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의원들이 지금 이제 2개씩 많이 갖고 다녀요. 음. 예. 그리고 근데 네 저는 아직 번째, 돈이 없어가지고 네.
아직도 대? 저는 한 대만 지금 갖고 다니는데요. 네 번째가 업자와 밥 먹지 않는다는데 여기서 왜냐하면 업자는 지금 누군가요? 이제 뭐 저쪽에서 네. 우리 이제 뭐 뒷조사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자하고 밥을 먹게 되면은 그게 항상 빌미가 되고 탈이 나요. 그래서 뭐하러 업자하고 밥 먹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지 BMW. 말자. 네, 네. 다섯 그래서 번째가 BMW를 일상화한다. 그렇죠. 그게 이제 야당으로서 이제 좀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 다음에 좀 더 서민들 곁으로 서민들과 함께 그런 이제 야당 생활하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저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고함 대신 송곳 질문한다. 흥분하거나 과음 지르면 맞아요. 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야당 의원으로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탄희입니다. 이탄희. 그러니까. 예. 정말 논리적으로 송곳처럼 탁탁탁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쩔쩔매죠. 예, 이탄희만 나타나면은 일단 딱 쫄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탄희처럼 우리가 야당 생활을 해야 된다. 지지를 해야 된다. 네. 이탄희를 배우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저 상임 갈치 정치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상임위 저거 제가 또 상임위 이야기해야 네. 됩니다. 팀플레이. 의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요. 네. 근데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번번이 한동훈한테 깨지는 이유가 의원들끼리 팀플레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팀플레이를 통해서 야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한동훈을 깨자 질문 1, 2, 3 딱 역할 분담하고 그다음에 좀 섹시한 질문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앞분에 배치시켜주고 그걸 기획을 해야 됩니다. 그게 팀플레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법사위가 안 되기 때문에 법사위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은 뛰어나나 번번이 한동훈한테 당하는 이유가 이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나서야 되겠어요. 법사위 의원님들한테 네. 팀플레이 해야 팀플레이의 감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좀 네. 나서고 이제 갈치 정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궁금해요, 저. 이거 제- 네네. 좀 제가 좀 갈치 맛있는데. 만들어낸 네. 네. 갈치는 갈치를 먹고 자라요. 네? 갈치는 갈치를 먹고 자라요. 큰 대왕 갈치 배 자르면요 갈치가 작은 나와요. 갈치들이 나와요. 오, 갈치가 갈치를 먹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내불 총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네. 이 참 이게 이치가 그래요. 아, 개가 사람 물면은 뉴스거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개 물면 뉴스거리 되잖아요. 이 뉴스에 나오고 싶은 관종들이 이 전쟁의 시기에 내부 총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갈치가 갈치를 먹고 자라듯이 동료 의원을 먹고 자라는 정치인을 저는 갈치 정치인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이런 야당이 되어서는 이런 네. 갈치 정치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은 이적행위다, 배반자다. 그렇게 해서 제가 미리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야당 의원이 언론에게 저희 야당인데 합리적입니다. 저는 저런 평가를 여당 의원한테 언론에 듣는 거는 야당 의원으로서 이거는 치욕이다, 수치다 이거. 맞아요. 야당 의원은 합리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전 독하다. 한 번 물리면 끝장난다.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이미지화가 돼야지 합리적이다. 균형 잡혀 있다. 이건 여당 의원으로서 좋은 평가인데 여당으로서는 그 욕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의원님들께 드린 거고요. 마지막이 선명하되 균형감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근데 저게 방점은 선명하자입니다. 네. 예, 선명하자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치게 균형을 잃으면은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균형감은 항상 생각하되 우선적으로 균형감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선명한 야당이 되는 거죠. 야당의 생명은 뭐니 해도 전투력입니다. 선명하지 않은 야당은 존재감이 없어요. 저 맞아요. 저기서 갈치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와닿고 지금 우리 당 의원 중에 한 5분이 있어요. 네. 이 5분들은 이번 표결 때도 엉뚱한 짓을 하지 않을까. 오늘 언론 전 누군지 다 알아요. 네, 언론 보도에 조홍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 후에 사퇴를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지지자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아, 정말요? 저는 그런 있습니까? 얘기를 들어본 적이 네. 없기도 하고요. 네. 제가 동의할 수가 없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민주당의 시간이에요. 김건희 특검 밀어붙이고 대장동 특검 밀어붙이고 50억 클럽 실체들 박영수가 뭐 딸한테
11억 집 그만 이득 봤을까 또 더 있지 않을까 특검 통해 가지고 파헤쳐내고 그러면은 내년 총선 할 필요도 없어요. 대장도 특검, 김건희 특검, 청금, 청문회 이런 거 막 해가지고요 화산을 폭발시키잖아요. 그걸 하면서 민주당의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령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사령탑을 이재명이가 이끌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으면은 이 전쟁을 누가 지휘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승리를 이걸 우리가 포기를 합니까? 때가 오고 있는데 이 전쟁에는 사령관이 없이 어떻게 전쟁을 이기고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 뭐 관련해서 비명계 쪽의 뭐 분위기 이런 것들이 기사화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고 있어요. 아까 뭐 조응천 의원 얘기도 했습니다만 체포 동의안 부결 이후에 뭐 시나리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재명 대표의 거취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런 기사들이 뜨니까 불안한데 이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네. 이제 지금 이제 왜 저는 이제 이 부결하고 그 이후의 상황하고 네. 이게 서로가 이제 맞물려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의원들이 100분이 농성을 하고 있어요. 밤마다 네. 로텐더블에서요. 네. 10개 조를 짜가지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저도 5선이지만 5선 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처음서부터 농성조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저한테 저기 있습니다. 형님. 네, 최강욱 의원도. 5선인데 뭐 좀 하시기 좀 거시기 하시죠. 야, 나는 초선 같은 5선이 될래. 그래서 내가 바로 단번에 뭐 제안 받자마자 제가 이름 올렸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농성에 첫날 밤에 저는 밤을 새웠습니다. 여기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초선이고 5선이고가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똘통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무튼 지금 우리 민주당 내부는 아주 하나로 뭉쳐서 있다. 그래서 전투 태세가 딱 갖춰져 네. 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여기에서 이탈하는 자들은 이게 역사의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한 표 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의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우리 지지자들이 개딸들이 쪽지기처럼 또 알아맞힐 거예요. 그래서 저는 5표 이내로 이탈표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탈표가 나오긴 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169명이 공산당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민주정당인데. 민주당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10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왔다. 저는 28표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올 거라 보고요. 만약에 10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직적인 공모를 한 거예요. 개별표로는 절대로 5표 이상을 넘지 않고 10표가 나왔다. 아마 10표에서 20표가 나왔다. 이거는 지금 어디서 하는가에서 모여가지고 모의를 하고 있고 그 모의한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모여도 28표는 넘지는 않을 것이다. 한 표라도 체포 동의안에 찬성하는 표가 민주당에서 나올 경우에 지금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속 뭐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민주당이 드디어 분열하기 시작했다. 이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 5표 표에 이내 찬성도 가지고는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네. 과유불급입니다. 5표 이내까지는 그 이해할 수 정도까지는 좀 여지를 열어두고. 네. 우리가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5표 이내 그분들이 누군지를 개딸들이 다 알아맞춘다니까는요. 100%. 근데 이제 10표 네. 이상 넘으면은 이거는 조직적인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 우리 분열을 획책하는 그런 또 기사들을 쏟아내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5표 정도는 누구의 표인지를 지금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 5명의 의원도 이번에는 좀 몸을 사릴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저는 일단 이번에는 부결시키는데 동참할 것으로 엉뚱한 짓 하고 보이는데? 나 부결했다고 부결표 던졌다고 뭐 그렇게 그럴까요? 이야기 때문에. 뭐 끝까지 뭐 네. 당신 엉뚱한 짓 했지 그래도 뭐 아니라고 계속 뭐 우겨댈 만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소신들은 가지고 있죠. 아하. 네. 자. 근데 5표 정도는 네. 그 정도는 봐줍시다.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산당이 아니니까. 지금 댓글에
어떤 의원님들인지 다 실명을 이미 다 안다니까요. 기자들이 다 구독자님들이 지금 다 올려주고 계세요. 네. 제가 언급을 하지 아, 않겠습니다. 예, 네, 이름은 언급을 하지 넘어가죠. 않겠습니다. 한번 뭐 보죠 뭐. 네. 이제 뭐 월요일에 결과가 나올 테니까 과연 5명이 할까? 제가 저는- 생각하는 다섯 네. 명하고 거기 있는 5명하고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럴 그럴까요? 것 같아요. 느낌이 5분을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나는 다시 그래요.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네. 공산당이 아니니까 그런 이제 그 소수의 의견은 존중을 해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유감인 것이 왜 윤석열 정권하고는 싸우지 않냐 이거죠. 네. 윤석열 정권한테는 관대하면서 왜 우리 내부 총질할 때는 그렇게 독하게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친명 비명계를 떠나서 현재 윤석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보면 망나니 검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뭐 그런 보복 수사, 정치 보복 수사잖아요. 그런데도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5명이? 인식이 틀린 거죠. 아, 네, 그렇습니까? 이제 그분들의 인식은 네. 또 나름대로 이야기 또 들어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생각해 보면 아 이거 아닌데 그런 거죠. 자, 그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내년 총선의 퇴출 대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의 명단을 공모한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이 이재명 호위 부대를 내년 총선에서 혁신 조기 공천으로 퇴출시키겠다고 공약했고 그래서 그 퇴출 대상 선정을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따르겠다 뭐 이런 썼어요. 근데 이제 이 20명을 꼽는데 기존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한바탕 붙었었잖아요. 정청래 의원은 당연히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는 이니셜이 나왔는데 뭐 김의겸 의원도 들어가는 것 같고 김남국 의원, 고민정, 뭐 김용민 의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 20명 안에 저는요. 의원님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치는 네. 프레임 전쟁이라고 네. 하잖아요. 그렇죠. 이 논란을 하게 되면 안철수 프레임 빠지는 거예요. 대신에 안철수를 우리는 공격을 하면서 네. 이 그 프레임을 벗어나야 되는 거죠. 안철수를 제가 그 5년 전에 저를 고발했어요. 제가 어떤 뉴스공장 나가서 네. 그땐 제가 아주 인기가 핫할 네. 때였어요. 제 한마디가 맨날 기사가 되는 그 그랬죠. 시절이었는데 네. 저도 한때는 제 별명이 강화문 아이돌이었어요. 강화문 나가면 그걸 가지를 못해.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제가 그때 한 가지 그때는 뭐 제가 쪽지기처럼 다 맞췄어요. 뭐 박근혜 최순실 핸드폰으로 통한다부터 해가지고 안철수는 혼밥 쪽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뉴스공장에서 했더니 국민의당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나하고 의원들이 아니 나하고 밥 먹은 적 있어. 다시 뉴스공장 가가지고 혼밥 쪽 아니더라. 그 얘기 좀 해줘. 여러 의원들이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저 고소 안 한다고. 근데 그렇게 내가 해명을 했는데도 고소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발 국민의당에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안철수는 혼밥 쪽이라는 거를 제가 상임위원을 제가 몇 년을 했어요. 네. 밥을 같이 우리랑 안 먹으면 혼밥 쪽이죠. 차 한 잔도 안 마셔요. 그런 이제 안철수인데, 근데 안철수가 지금 20명 뭐 우리 쪽 향해 가지고 그러한 이제 덫을 놓는 것은 안철수가 똥줄이 탄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안철수가 2등이잖아요. 3월 1일 되면은 천하람한테 역전될 거라고 저는 봐요. 아하. 안철수는 지금 철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도망가고 예, 싶을 아주 똥줄 탔어요. 네. 그러니까 엉뚱하게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이게 선을 넘은 거거든요. 비열한 짓이죠. 지들 싸우는데 지가 뭔데 네. 우리 당 의원들 20명을 지가 죽이겠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오죽했으면 그 순하디 순한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런 오바를 하실까 참 불쌍하게 그지 없는 거죠. 맞아요. 도발이에요, 도발. 예, 근데 이제 이번 저쪽의 당 그 대표 선출은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전당대회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좀 영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한 지금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당대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이제 문제는 1차에서 끝나느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누가 2등 하느냐 그건데 안철수가 2등 하는 것조차도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엉뚱한 지금 프레임 싸움을 하는 건데 이러한 프레임 싸움에 우리가 걸려들어서는 안 된다. 네. 119의 가치가 없다. 정청래 최고원께서도 뭐 나한테 마포로 와라. 와라 그랬잖아요. 그게 안철수가 던진 그 프레임 판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정은 기자도 네. 그 프레임에 빨려들지 않기를 정중하게 바란다. 맞습니다. 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119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이 검찰 독재 규탄 대회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도 참여 혹시 하시나요? 이번 토요일 집회. 저는 토요일마다 별일 없으면 강화문 와요. 네. 마스크 끼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근데 지금 정치가 실종되고 네. 우리가 지나치게 이제 정치적인 이 이슈에만 함몰되니까 중요한 걸 제가 하나 간과하고 있어요. 3.1절 되잖아요. 네. 3.1절 되고 있는데 일본은 사도광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알죠. 설명해 보시죠. 사도광산. 일본 니가타 현에 있는 거잖아요. 니가타. 네, 미쓰비시. 이 사도광산에서 강제 노역으로 아마 일제 시대 2,000명 이상 한국인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와가지고 뭐 참혹한 인권 유린 또 많은 분들이 100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희생을 당했고요. 근데 그것을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렇죠. 네네.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고 이번에 또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이번에 다시 재추진하고 이거는 슬픈 역사고 아픈 역사의 한 부분인데 네.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일본의 문화유산으로 지금 등록을 추진하고 일본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거 추진하자고 지난 12월 달에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의 안모 의원 피가 거꾸로 솟지 않습니까? 나라도 나서야 되겠다. 지들은 일본 국회의원 지들은 추진 촉구 결의안 냈으니까 우린 대한민국 국회는 추진 반대 네. 촉구 결의안을 내자.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국회 문체위 상임위에서. 내일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겁니다. 이걸 가지고 3.1절 날 일본 동경 한복판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합니다. 아, 일본에 가세요? 네. 네. 몇 명의 저쪽에서 이제 문제되는 관심 의원들만 딱 꼽았습니다. 지금 이제 기소되어 있는 임종성 의원, 네. 네. 그 다음에 재판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이 끝난 양정숙 의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가서 동경 한복판에서 이거 말이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미 촉구 결의안 들고 갑니다. 네.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걸 반대한다. 유네스코 지정 그 기준이 상대국이 반대하면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의지를 3.1절 날 동경 네. 한복판에서 천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저쪽 극우 세력들이 테러 한다는 그런 또 첩보가 있어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가려고 합니다. 뭐 끊임없이 극우 세력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저는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혐한 그래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죠. 집사람은 네. 이번 주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습니다. 네. 제가 도쿄 특파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긴자 한복판을 지나갈 때도 근데 이건 우리 토요일, 국민들이 일요일에 알아야 돼요. 혐한 시위 참 많이 했어요. 오사카에서도 많이 했었죠. 오사카에서 그 스시에다가 뭐 테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죠. 네. 사실 내일 고추냉이 이제 많이 넣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가결 투표가 있는데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국회 내일 본회의에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고 27일 날. 27일 월요일에 하게 되죠. 이제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탈표요? 국민의힘에서 부결에 찬성하는 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부결 그런 양심적인 의원도 국민의힘에 있지 있기를 않을까. 기대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다른 벽을 바라보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는 악의 축이에요. 그쪽 시각이에요. 정말 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럼 사람들. 전혀 틀립니다. 네. 그래서 며칠 전에 네. 국힘의 그 대변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군대 동기예요. 형님만큼은 동의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져라. 예, 예. 어. 뭐 저를 막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끊고서 좀 가까운 의원들한테 야 너희들도 그런 전화 받았냐 그러니까 나만 받았어요. 그래서 어허. 야, 국힘에서 나를 수박으로 보고 있구나. 아주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아주.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네. 호락호락 보였으면은 응? 그런 내가 설득 전화를 나한테 할까.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잘못 봤군요. 우리 안모 민석 의원님에 대해서. 그래서 열정적으로 너무나 싸우고 당황하더라고요. 계시는데. 야, 네. 아니, 난 부결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하고 자기의 어떤 기대와는 너무나 틀린 답을 받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제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내 뭐 지금 저희 방송에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만 비명계, 친명계 이게 분명히 나누어지고 현존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쭉 그런 당내에 이제 저는 이제 개파가 없어요. 네. 그러시잖아요. 이제 개파 정치의 흐름을 쭉 봐왔잖아요. 5선을 하시면서 쭉 그러셨잖아요. 저는 이제 초선 때부터 네.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나는 줄서기 정치하지 않는다. 그래 다행히 그 소신을 지켜왔는데 네. 이 개파 정치가 되려고 그러면은 대장이 있어야 돼. 대장이 있어가지고 이 나를 따르라 그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데서 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런 어떤 비명이라는 개파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응? 그리고 뭐 지난번에 뭐 이상한 뭐 단체 만들어서 결선할 때도 우리는요 그건 아니고요 뭐 비명은 아니고요 뭐 그러잖아요. 용기도 없어요. 배짱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 가면은 뚱뚱한 소리 하고. 네. 근데 언론은 당 분열로 보이니까 그걸 이제 받아주니까 일종의 이제 관종화가 돼버린 그 용기 없는 그러한 뭐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지난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의원님을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고 예전부터 쭉 뭐 21대 국회 시작될 때도 그러셨고 초선 의원들에 대한 기대가 크셨잖아요. 저는 그때 나와가지고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니 윤석열 저한테도.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한 걸 네. 가지고 또 제가 또 고발 당했어요. 그때 오. 제가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은 JM투데이에서 아니 저랑 같이 방송했을 왜 그 때. 최순실 은닉 재산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걸 왜 조사를 안 했냐 그 얘기를 했고 그랬죠. 윤석열 후보 답하라라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했냐 하면서 허위사실로 또 저를 또 그랬다고 고발을 했어요. 또 했어요. 지금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건 또 무혐의로. 무혐의로 끝났죠. 네, 그건 그렇고. 근데 정치가 네. 고소고발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완전히 이게 우리가 뭐 법조인들도 아니고 이건 정치인들이잖아요.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완전히 지금 정치가 실종된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 고소건 바로 앞서서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초선 의원에 대한 기대가 항상 크시고 뭐 정치 개혁이라든지 또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초선 의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현재 민주당 내 초선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선 의원 선배로서. 제가 조금 전에 네.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100명 속에 농성파에 포함되지 않은 친한 초선 의원이 있어가지고 왜 그 당신은 여기 들어오지 않냐 그러니까 그분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뭐 싸울 때 한 판으로 끝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원치 않는다. 아니 한 판이건 10판이건 간에 같이 싸우는 거지. 같이 싸우자고 할 때
저 미력이라도 보태고 티끌만큼이라도 보태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지. 뭐 언제 자기가 뭐 이렇게 뭐 투신 자살이라 하려고 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함께 싸우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100명의 농성파잖아요. 이 네. 농성파의 그 지금 메인 슬로건이 김건희 특검하라 이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69명은 어떤 생각 가졌을까? 나머지 69명은 왜 농성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일까?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 진짜 그 초선의원들 중에서는 민주당 배지만 달았지 실질적으로는 저분은 국힘에서 정치를 해야 될 분이라는 분들도 실제 존재합니다. 어허. 그리고 초선 의원들이 초반기에 네. 너무나 좀 순치됐어요. 17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초선 의원들이 너무 나대가지고 이게 열린우리당 실패했다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 일정 부분은 사실인 것도 있지만 네. 그러나 당내에서 초선 의원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막 두드러대야 돼요. 그 의총 열리면은 다양한 의견 쏟아내야 되고 찬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그러한 토론 문화가 없어요. 그 얘기는 서로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을 좀 사리고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그거 한 측면 하고요. 22대 총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군가가 해주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초선 의원님들이 여당만 경험했잖아요. 네. 저만 하더라도 뭐 MB 시대에 박근혜 시대를 거쳤잖아요. 근데 여당 초선 의원들이 또 숫자가 가장 많잖아요. 이분들이 여당만 하다가 지금 야당 하잖아요. 네. 이게 태세 모두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여당의 체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응? 토끼 같은 그런 아주 여당에서 싸나운 맹수, 토끼에서 호랑이로 변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 윤석열 정권의 취미가 뭡니까? 압수수색. 그렇죠. 응? 이거는 저들의 책임 있고 비판 받아야 되지만은 절반의 책임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거든요. 야당을 무서워하면은 이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처럼 우리가 아주 강한 야당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런 꼴은 안 당하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 생활만 했던 초선 의원들이 여전히 여당의 체질에서 여당의 정치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제 총선이 눈앞에 있으니까 지역의 중도층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제가 분석할 때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민주당에는 철험회라는 초선 의원들 네. 그 조직이 상당히 전투적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이빨이 빠져버린 게 최강욱 의원이 짤짤이 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깨갱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민영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네. 나가 있잖아요. 두 민영배 최강욱 의원이 정말 전투력이 있는 정말 야당 정치인의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주전 선수가 철험회에서 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철험회도 좀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러한 철험회가 그래도 다시 생기를 찾아가지고 농성단 의원 100명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나마 저는 희망이다. 네, 국회의원들이 여당 시절에는 본인들이 꿈꾸는 뭐 정치 비전이라든지 국정 운영. 근데 저는 물 한 컵도 안 줍니까? 물이 없으세요? 잠깐만, 우리 꿀피디님. 자, 지금 오늘 꽤 굉장히 더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니, 지금 제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 여기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우리 안 의원님과의 방송은 거의 뭐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네, 주제가 굉장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밌기도 한데. 딱딱하지 말자. 저도 좀 네. 다른 유튜브에서 하는 이야기는 재밌어요. 가능하면 중복하지 말자. 네. 뭐 라디오 유튜브에 듣는 이야기 여기서 뭐하러 시간 낭비하면서 이 금요일 밤을 네. 와이프하고 오늘 저 영화 봐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아, 오늘 영화는 뭘 보려고 하셨어요? 사모님께서. 그 와이프가 정해놨어요. 네. 나는 뭐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난 제 그 생활 신조가 와이프한테 복종하자. 때리면 맞자. 요즘에는 심야 영화 월요일 안 하나요? 밤에 무조건 분리수거하자. 네. 술자리에 있다가 술은 잘 안 먹거든요. 네. 술자리에 있다가도 9시 되면은 야 나 분리수거 가야 돼 하면서 집으로 갑니다. 와이프한테 복종하자. 때리면 맞자. 그겁니다. 자, 5선을 하셨잖아요.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꿈, 목표 이런 것들은 뭐가 있으실까요? 제 꿈이 있었는데 그 구분능선을 넘어가던 그 꿈이 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네. 어떤 점이 가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18년 9월 19일 평양선언 합의문 중에 하나가 제 꿈이었고 그 꿈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네. 제안을 드려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 이거 정말 좋겠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안을 해서 두 분이 18년 역사적인 평양선언의 합의문에 이거 하자라고 했던 그 꿈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남북 공동 평화 올림픽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게 2032년 네. 유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이제 딴 나라로 뺏겼어요. 호주한테 재작년에 뺏기면서 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2년에 남북 공동 평화 올림픽을 하게 되면은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남북 분단 100년 되는 2045년에 32년에 이제 평화 올림픽 치르고 45년까지 남북 통일을 이룬다.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80살까지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다. 남북 통일 때까지. 그랬었는데 이제 그 꿈이 좌절됐죠. 그래서 저의 이제 정치적인 꿈이라고 그럴까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뭐 육선돼서 의장하겠다 뭐 그런 게 정치적인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뭐 명예 말고 국민들한테 그게 뭐가 안민석이가 국회의원 의장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의 꿈은 나의 꿈이 아니라 국민의 꿈이고 민족의 꿈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2036년도 이 꿈을 제가 있고, 다시 네. 목표를 찾지 못하면 명분을 찾지 못하면은 저는 정치를 그만해야 되는 아, 그래요? 거죠. 정치라는 게 제 개인의 이게 뭐 돈 버는 일도 아니고요. 예, 돈 버는 일도 아니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국민과 국가와 역사를 위한 명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 명분이 없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는 세상을 오히려 혼탁하게 하고 이건 일종의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렇다면 내년 22대 총선 4월 10일 치러질 22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방안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 정치적인 네. 명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명분은 국가 민족과 역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가령 지금 제가 이 윤석열 이제 정권하고 네. 이제 맞서겠다는 그런 이제 다짐을 오늘 이제 부성찬 압수수색을 된 걸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최순실 국정농단도 이게 16년에 터진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16년 가을에 정유라 입시 부정 그때부터 터졌고 네. K재단, 미르재단 그때부터 이게 터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1000일 전에 14년 4월에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제가 국정농단, 정유라의 승마 특혜 승마 의혹 특혜 이걸 이것을 제기를 제가 하셨죠. 국민들에게 알렸고요. 국회 그리고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네. 아주 정말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아주 제가 거의 정치적인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기억합니다. 2014년 4월. 그래서 천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새롭게 추적하고 있는 이 저의 어떤 새로운 그 미션도 이것이 이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걸 포기할 수가 없죠. 꼬리가 지금 잡힐랑 말랑 하는 것이거든요. 네. 꼬리를 잡는 순간 이제 위험한 그 폭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몸통까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게 저에게 운명적으로 저에게 참 이게 운명이라고 봐요. 아니 천공 쪽의 내부자들이 저하고 이렇게 뭐 하루에도 이건 영업 비밀인데 여기까지 네. 어떻게 이분들이 저하고 이게 가까이 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제가 피해서는 피하는 거는 비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이고 왜냐하면 정권의 핵심하고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근데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 후배 지금 봉지욱 네. 기자랑 같이 하고 계시나요? 영업 비밀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지욱이랑 같이 한번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을 좀 다시 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 개최를 소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6년을 또 해야 되고 36년 그러니까요. 기회가 36년도 있거든요. 있고 2040년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 의원님의 꿈은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그래서 생각이 또 저의 들기도 꿈은 하고 뭐를 하겠다는 게 네. 아니라 한 정치인으로서 민족 평화와 통일에 네. 헌신하는 그런 정치인의 역할을 하고 싶은 네. 것이죠. 그리고 천공과 관련된 의혹들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현재 임무가 있으시잖아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돼서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것도 좀 속 시원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네. 이건 뭐 명확하게 아니, 드러날 거라고 특검을 보세요? 시간 해야죠. 문제라고 보세요? 아니 그거는 시간 네.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하기 나름이죠. 네. 이제 공은 민주당 넘어온 거예요. 우리 하기 나름인 거예요. 이미 이제 1심에서 2차 주가 조작할 때 최은순 김건희 계좌 이용했다 적시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다 네. 했으니까 이건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략적으로 김건희 특검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50억 클럽 포함하는 대장동 특검이 국민들에게 더 호소력이 있다고 봐요. 쌍끌이 특검을 하되 전략적으로 순서를 일단 50억 클럽 포함한 근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50억만 하는 거는 이건 아니죠. 네.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하는 대장동 특검 속에서 50억 클럽 이걸 갖다가 다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소위 말하는 야만은 50억 클럽 이거 밝혀내자라고 하면은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 거예요. 그 동력, 그 힘으로 바람 불 때 연날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물 들어올 때 노졌고. 네. 그래서 이 쌍끌이 특검을 하되 일단 대장동 특검을 치고 나가고 동력을 얻어서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는 그러면은 벚꽃 필 때 민주당의 시간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그거 말씀인지 특검만 하면요 윤석열 검사 시절에 아주 그 급소들을 다 찾아내서 정말 촛불광장에서 지금 갈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그냥 이건 하나마나 끝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다 걸고 다 던져서 이 쌍끌이 특검 이거는 우리가 간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고 오면 하면 안 돼요. 자 이상민 탄핵할 때 그때 몇 달 동안 그랬잖아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역풍 분다. 무슨 역풍이 있습니까? 에? 맨날 반대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역풍이에요. 언론에 또 프레임이고 개뿔 무슨 역풍입니까? 이 특검 두 개 쌍끌이 특검 관철하지 못하면은 민주당은 해체해야 됩니다. 이런 무능하고 이런 존재감이 없고 해야 될 역사적인 사명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당이라면은 국민들이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내가 좀 오버했나요? 아니요. 오늘 아주 불승찬 때문에 제가 아주 너무 아주 그냥 안 의원님 뭐 익히 제가 멋진 건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모시고 정말 우리
의원님 멋지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 김건희 특검보다 대장동 아니 특검이 제가 잠깐만요. 아니 얘기 좀- 아니 잠깐만. 아니 소위 어르신들 하는 말로 네. 아니 나 살 만큼 다 살았어 그러잖아요. 예. 아니 젊은 나이에 5선까지 그것도 내리 5선 했는데 할 만큼 다 했잖아요. 뭐가 급이 나겠어요. 쌍꺼풀 특검을 민주당이 관철시키지 못하면 제가 나서서 민주당 해체하자고 제가 할 겁니다. 민주당 해체하고 내가 무섭게 뭐가 있어요. 예. 이런 정당이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기대를 주겠어요. 오히려 폐악이죠, 폐악. 적폐죠, 적폐. 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쌍꺼풀 특검을 관철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들만 봐도 이건 명확하게 주가 조작 혐의는 입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판결문에서도 권오수 전 회장의 판결문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주가 조작 가운데 김건희 씨의 계좌 2개가 활용됐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나온 거잖아요. 저는 김건희 네. 특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분야는 제가 모르는 문외한 분야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는 제 평생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사봤어요. 네. 사모님은 안 하세요? 안 합니다. 옛날에 17년도에 이명박 MB 잡으려고 네. 플란다스에 개 했잖아요. 그때 한 주에 25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산 거 말고는 제가 주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런데 뭐 김건희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할수록 저의 전문 분야가 아니다. 그 무지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주시기를 정중하게 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다른 분들이 많이 네.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얘기도 굳이 많이 저의 뭐 급수를 찌를 필요 했는데 없잖아요. 대통령실이 매수를 유도당하거나 계좌가 활용당해 하도 그냥 어이없는 얘기를 아니 뭐 하니까. 주식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이야기 네. 좀 물어보시고 네. 이제 땀이 나네요. 저도 아유, 사실 네. 잘 몰라요. 주식 주식에 대해서. 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모르는 이야기 네. 아는 척 이야기하다가 폭망한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의혹이 네. 천공 의혹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장동 의혹과 함께? 그렇게 단정하는 네.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네. 아주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 이제 정황으로 보면은 일단 이제 내부자들의 이야기들 그분들은 이제 뭐 천공하고 네. 아주 오랫동안 그 옆에 있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천공을 잘 알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이에 청와대 계신 두 분하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네. 분들이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저는 궁금한 게 이 제보해 주시는 내부자분들이 지금도 천공 스승과 계속 만남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저희 첩보로 음. 안민석이가 나가는 유튜브나 방송은 천공 측에서 다 보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무서워. 이런 이야기 하면은 괜히 고소고발 당할 수 있네요. 아니 고소고발이 아니라 어. 영업 비밀을 다 노출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냥 내부자 정도는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들끼리 엄청 누구지? 부러뜨릴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요. 내부자지? 지들끼리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 자, 그냥 내부자라 뭐 그만 표현. 지금 보고 있을 수 있죠. 네. 자, 구봉기 TV님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방송에 나와서 정말 재밌게 방송했었는데 우리 구봉기 소장님께서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오디오 겹침을 무시하는 저 태도 사랑합니다. 아니 제가 굉장히 앞에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당황스럽게 만드신다고 함정 하는데. 안민석 곧 네. 출동합니다도 남겨주셨어요. 이야, 제가 뭔 말을 하려면 그냥 바로 치고 들어오셔서 근데 재밌어요. 틀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시내를 짠 것처럼 하면은 일단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정말 오늘 가장 좋은 게 방송한다라고 편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말 그냥 뭐 커피 한잔 하면서 있는 그대로 의원님하고 보여주는 거 얘기하는 아니에요. 것 같아서 참 재밌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네. 우리 집사람 손잡고 영화 보는 그러니까. 시간인데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저를 시간에 원망하고 계시잖아요, 나왔으면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네. 이야기는 다 하고 가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17대 국회에 들어오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이죠. 20년. 공군사관학교에 교수도 하셨었고 또 중앙대 교수하다가 사회초육학과 교수를 예, 하셨었고 교수하- 예,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국회에 들어오시게 되신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제 이때가 인생이 2004년이잖아요. 17대 국회.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제 인생이 네. 그냥 쫄딱 망한 거예요. 교수하고 있었으면은 편안하게 네. 뭐 욕먹는 일도 없고 고소 고발 당할 일도 없고 뭐 안정되게 네.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정치는 지옥, 교수는 천국, 천국과 지옥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 지옥 생활을 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유시민 선배나 김두관 선배, 문성근 선배들하고 개혁당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는데 우리가 이제 힘을 보탰고, 그리고 나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이 학생들 가리키는 이 한가로운 이 때가 아니다. 딱 국회의원 딱 한 번만 하고 다시 대학으로 와야지 하고서 출마를 했는데 경기도 최다 득표율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게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내릴지 몰라요. 세상 모르는 겁니다. 제가 출마되고 있을 때 저 스스로도 어느 누구도 국회의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약속하기를 되든 안 되든 딱 한 번만 하는 네. 거다. 떨어져도 한 번만 출마하고 당선되더라도 한 번만 하고서 다시 대학으로 가는 거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5번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게 말이에요. 해방 이후에 단일 지역구에서 내리 5번 한 경우가 제가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뭐 오산의 맹주, 맹주는 오산의 왕이다 아닙니다. 뭐 이런 오산의 얘기도 모섬이죠. 하는데? 오산의 모섬이죠. 아하. 저 오산 가면요 그냥 비굴하게 다니면 비굴하게요. 누구 데리고 다니지도 않고 혼자서 그냥 이렇게 네. 좀 불쌍하게 비굴하게 이렇게 다니고요. 정치인은 항상 나는 시민들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는 모섬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 있는 그런 또 착각과 오산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하지 않으면 네. 탈이 나게 돼 있죠.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감옥 가지 않고 뭐 돈 문제로 구설수 오르지 않고 여자 문제로 구설수 오르지 않아서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구봉기 TV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안민석은 초선 같은 오선이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의원님 뵐 때마다 그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제 것 같은데. 보좌관들이 저에 대한 불만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네. 의원님, 채통을 지키십시오. 5선 의원이면 국회의장급입니다. 제가 국회 부의장도 그 여성 의원님들한테 제가 양보를 했거든요. 김상희, 김영주 두 분이 된 게 제가 양보해서 한 거예요. 야, 아니요. 그분들 4선이거든요. 아니요, 5선이지만 우리 여성들이 한번 유리천장 깨고 싶으니까 한번 우리한테 좀 양보해다오. 근데 내가 또 너무 또 쉽게 양보해줬어.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을 것. 전화 받자마자 아유 좋습니다. 네. 저 뭐 부의장 관심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상희 의원님이 그 상반기 때 부의장이 되신 거예요. 근데 오선에 비해서 하반기는 젊으시니까. 그래도 나한테 양보할 줄 알았더니 네. 또 김용주 의원님이 또 그러니까요. 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야 세상에 쉽게 양보하면 안 되구나. 응? 때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채통을 지키지 못하는 오선 의원을 저희 보좌관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름에서 비 내릴지 모르는 거니까 우리 의원님 앞날도 더 밝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선하고 사실은 오선에 비해서 지금 그 젊은 편이시잖아요. 63년생이시잖아요, 의원님이. 호적으로 66입니다. 66년. 그러니까요. 제가 56세입니다 아직도. 아직도 아까- 하실 수 있어요. 아, 실제는 63년이세요? 네, 네. 8학번이고요. 아까 이제 YTN 음. TV 출연했는데 그 사회자가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아는 사회자인데 네. 의원님 내년에 4선 나가셔야 되죠. 저를 3선으로 아는 거예요. 아니 나 5선인데 그러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안민석이가 5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그때도 청문회 때 제가 좀 역할을 좀 네. 이렇게 드러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4선 때였거든요. 4선 때였는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 저런 초선 의원이 있었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오늘 딱 느꼈던 게 안민석 의원님 보면서 민주당의 들야자 이제 깨어서 싸워야 되는 야당의 뭔가 초선 의원들한테 모토가 되실 수 있는 의원님이 있어서 희망이 보이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네. 같아요. 이 시민들, 촛불 집회 직접 가시지만 촛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저도 집회 매번 가면 놀라는데 아니 나 그분들 너무 미안해요. 그분들한 나는 네. 너무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을 거리에 나서서 그런 생고생을 하게 된 게 원죄가 민주당한테 있잖아요. 민주당이 잘못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정권을 뺏긴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광장 나가가지고 저렇게 부르짖게 하는데 이 광장을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는 걸 우물쭈물한다? 이건 좀 욕 나오는 거죠. 네. 자, 대대가님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네요. 안민석은 순수하고 겸손을 알고 계신다. 네. 더욱더 존경하고 싶다라는 글을 올려주셨고요. 잉글리시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6선 가서 국회의장 갑시다. 10선까지 도전하세요.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많고요. 박근혜 정부 탄핵에 정말 중심 역할을 하셨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시니까 힘내시고요. 또 5선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으로서 훌륭한 후배들이 멋진 정치 우리 선배님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그런 역할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다 하셨어요? 네. 저에 대한 과찬보다는 오늘은 네. 부승찬 대변인 힘내라. 그걸로 저는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부승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야지 부승찬이가 잘 꿋꿋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부승찬 화이팅! 네. 자, 화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이정원의 허니라이브 방송 출연하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은 시간이 다 하셨습니까? 얼마- 아니 뭐 저희는 시간 제한은 없어요. 1시간 시작 시간은 있는데 됐습니다. 뭐 끝나는 시간은 제가 이제 전철 끊기기 전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나오는 네. 게 사실은 뭐 생각보다 여기저기서 네. 좀 나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는 내가 주저없이 오케이 한 게 변희재가 자꾸 제 나와달라고 자기 방송에 네. 네. 참 부자연스러운 그 케미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여기 K선 오케이 한 게 전문 용어로 우정 출연입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해요. 그 JTBC 네. 시절에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함께 투혼을 불사렸던 네. 그 우정을 제가 생각하면서 금요일날 밤이라도 아니 뭐 와이프랑 그 영화 보는 거는 또 주말에 또 다시 보강하면 되니까 보충 수업하면 되니까 오늘 이제 금요일 저녁은 사실 금요일 저녁은 제가 무조건 지역 사수예요. 네. 예, 그래도 오늘은 내가 이정원과의 우정 추전 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드린 말씀 중에서 오늘 몇 가지 꼭지는 제가 이제 네. 처음 드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불의가 지금 현 정권에서 불의한 세력이 택도 안 되는 그러한 어떤 외부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국정이 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이거는 뭐 역시 뭐 제 보좌관들이 의원님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막 그래. 근데 이거는 제가 정치하는 그 어떤 본질적인 이유가 세상을 바꾸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네.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뭐 오선인들 이게 뭐가 대수입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그런 투쟁은 제가 지속하겠다. 그 약속을 제가 오늘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부족한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안민석 의원님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힘차게 네. 한번 박수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승찬에게도. 네, 부승찬에게도. 부승찬 대변인에게도 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 그리고 우리 기자들 뭐 저도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만 기자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발로 뛰는 그런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런 정치인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정 출연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정도 많고 의리도 있고 진짜 멋진 안민석 의원님이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박수를 보내고 계시고요. 네. 최고라는 그런 이모티콘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또 한반도의 평화 통일 위해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의원님도 또 안민석 TV 네. 운영하고 계시죠? 유튜브에서. 뭐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 안민석 TV 그리고 또 네. 이정원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네. 우리 안민석 의원님 자주 출연해주시면 네. 저희가 너무 기분 좋게 방송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실은 아까 금요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목요일이에요. 아 목요일입니까? 네, 내일 금요일이니까 내일 저 선생님하고 착각했네. 같이 가서 영화 착각했네. 보시면 됩니다. 착각했습니다. 네. 착각했습니다. 네, 오늘 안민석 의원님을 저희 방송에 보내주신 우리 사모님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내일 좋은 시간 두 분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금요일 좀- 밤 아닙니까? 오늘 목요일 밤이에요. 이렇게 바쁘시게 활동하고 계셔서 네. 날짜에 이 시간도 착각하실 수 정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민석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조만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사모님 전화 연결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말씀 들으면 참 재밌겠네요. 제 집사람은 꽁꽁 숨어 있습니다. 세상 감사합니다. 밖으로 안 나옵니다. 네, 자 내일은 어떻게 또 방송 저희 진행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내일 네. 드디어 서울의 소리가 100만이 네. 달성이 될 것 100만 명 같아서 구독자가 될 지금 것 같아요. 99만 네. 9,8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100분 정도, 네. 100분 넘게가 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저희가 100만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100만 축하 겸 가수 리아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공연을 해주신다고 하니 아 그렇군요. 네, 네. 내일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면서 또 네. 노래도 같이 불러주시면서 불금을 허니라이브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리아님 모시고 멋진 콘서트 형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그분이 저 네. 촛불 광장에서 맞습니다. 네. 촛불광장에서 하셨고 최근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돕는 또 앨범을 내셨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멋지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모셔서 노래도 좀 듣고 싶고 말씀도 더 듣고 싶다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내일 다시 한번 모셔서 저희가 8시부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멋진 방송 해주신 우리 안민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박예슬 아나운서 수고 많았고요. 네. 우리 함께 시청해주신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 오늘의 드립니다. 미션은? 네, 오늘의 미션이 있어요? 내일 만나요. 네. 네. 내일 자. 만나요. 윙크까지 해야 돼요? 네. 자, 오늘의 마지막 미션 마무리하면서 저희 방송 아니,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랑 같이 하죠, 뭐 그럼. 자,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자, 해보시죠. 자, 내일 여러분 만나요. 감사하고요. 내일 저녁 8시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내일 이렇게 만나요.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네. 네. 그대 촛불 들고 우네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밝은 별빛도 함께 해요. 이제 힘껏 외쳐보